당하고 다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빠의 죽음과 조카의 실종 앞에서는 의연해야만 했었습니다. 제 오빠 죽은다면 무너지면 안 돼라고 제가 저를 막아섰었습니다. 무너졌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추스르는 시간이 빠릅니다. 네. 제 마음을 독하게 관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 글맥이 주르륵 딸려 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드디어 찾았던 것인데, 실마리를 찾으면 주르륵 딸려 나와요. 왜? 한 가지로 이어진, 한 줄기로 이어진 그 경험이고 깨우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마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29년 헤매고 다녔습니다.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의 글쓰기 작업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 2003년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내소리 게시판 점거 농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이 제 노트북 일일이, 제 컴퓨터 일일이 관리하기 시작했던 게 2003년입니다. 철저한 해킹과 사찰이 살인의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범죄 은폐의 의지는 살인 은폐 의지로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을 하면 또 살인 은폐 의지가 더 더해지는 것이고, 저는 그거는 피해자인 저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했지만 저는 그거 열심히 연구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각오해야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킹하고 사찰하고 제가 외출하면 틀림없이 왔다 간다는 표시를 남겨두고 갑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뒤지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간다는 표시 남겨둘 수 있다. 어쩔래. 모르째 당하면서 대책 쳤지. 그러다가 4월 27일 이제는 집에서 나 혼자 대적 못한다, 청와대 앞으로 나가자, 그러고 분수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살기 위해서 나왔던 게 아닙니다. 저는 살기 위해 공개된 자리로 도망쳤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만 이유를 1991년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그 순간부터 구구절절히 직접 체험해야만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할 경우 당신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 행각은 낱낱이 공개되고야 말 것인데, 내 정신 상태는 자살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고 건강 상태는 돌연사를 당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내 정신력은 온갖 시련과 괴로움을 흔쾌히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니 죽일 수 있다면 죽여봐라 라고 당당하게 호통치면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해, 그 제시할 수 있는 글을 구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분수대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저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중인데, 그렇다면 저의 글쓰기 작업을 악착같이 방해하기 위해 제 가족을 몰살한 검찰이 입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저의 의지와 투지한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찰총장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9개월째 노숙을 하고 있는 저를 지금이라도 외국인 등등 다른 사람을 시켜서 청부살인을 한 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성을 솔직히 실토한 후 진심으로 한콜 탈퇴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 두 가지 길 외에 저에게 적당히 손해배상을 하고
저의 글쓰기 작업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 마당입니까? 예,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예, 제3의 길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 제가 저작자였기 때문에 돈 주고 적당히 골릴 대로 골려 먹다가 예,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예, 적당히 몇 푼 주고 예, 해결하는 방법. 그게 예, 악인들이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그걸 미리 철저히 예, 저한테 주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돈 몇 푼 받고 떨어질 거야? 나가 떨어질 거야? 저 그거 힘들 때마다 예, 힘내. 그리고 예, 이겨. 반드시 이겨. 그리고 제가 저한테 예,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네,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책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지식이 실전 경험을 통한 지혜 및 아이고 힘들어. 이게 봉이 따서 사라져서요. 이거 제가 지금 붙잡고 지금 예,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예, 신발도 저기에요. 제대로 안 신었어요. 예. 예, 부츠를 안 신고 이런 걸 신었어요. 그랬더니 발도 시렸고. 아,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책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지식이 실전 경험을 통한 지혜 및 깨우침으로 멋지게 승화될 경우 저희 부부는 얼마나 멋진 책을 만들 것 같습니까? 저희 부부가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와 깨우침을 확실히 제시하는 작가로 거듭나는 길을 외면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과 적당히 거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히 비정상적인 세상을 확실히 바꾸기 위한 책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예고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책 만드는 거. 예,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마가렛 미첼 그 여사의 예, 단 한 개뿐인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 토마저스의 오두막집이 노예 해방을 가능케 한 적이었죠. 네, 그 책 한 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 바꾸는 책 만들면 되지. 그러고 예, 그 1984년도에 만든 책이 26세가 신념 153이라는 책이 26세가 팔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목표가 그런 게 될 수 있었습니다. 29년 전부터 역대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확실히 판단해야 했던 것은 솔직한 인정 및 정중한 사죄 뿐이었습니다. 1984년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만들었던 신념 153 역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됐기 때문에 1990년 26세가 발매된 상황에서 고소해서 출판권과 저작권을 확실히 되찾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손해배상 2천만 원. 네. 그렇다면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피의 의지가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범죄 행각이 끈질기게 감행되는 지경이었건만 저의 진상규명 의지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있고 깨우친 바가 이미 26세가 발매된 책에 진지하고 진솔하게 녹아들 경우 얼마나 멋진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실전 경험을 통한 실사구시의 지혜 및 깨우침을 검찰이 앞장서서 줄기차게 제공해 주시는 마당이 확실했건만 저희 부부가 검찰과 교학사 동서문화사가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 행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지혜 및 깨우침을 돈과 맞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예. 제가 돈과 맞바꿔야 할 것은 손해배상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실전 경험을 통한 지혜 및 깨우침, 저자에게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저자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원리 원칙대로 해결해야 된다. 적당히 합의하는 방법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네가 가난에 찌들면 어쩔 것이요. 예. 가난에 찌들면 찌드는 대로 기초생활 수급비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으니 그 사람들도 1991년도만 해도 복지국자 그렇게 기초생활 수급비 같은 거 없었죠. 노령연금 같은 거 없었죠. 세월이 검찰의 편이 아니라 제 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품은 작가의 분신입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 서대원이 7년 동안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작품과 직업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 때문에 억울하게 뺏겨버린 작가가 작가 정신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작가 정신을 확실히 지키고자 했던 만화가에게 작품과 직업과 작가 정신을 완전 무결하게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나섰던 검찰이 제정신을 가진 검찰이었습니까? 제정신 아니죠. 권력 탐욕증에 걸린 정신병자에 불과한 검찰이 작가 정신과 양심과 소신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게 했다는 저작자에게 정신병자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결국 제 가족을 몰살하는 짓거리까지 저질러야만 했던 것인데 그것이라 지금이라도 저를 살해할 경우 서대원 사건을 통해 장장 29년이나 끈질기게 저질러 대야만 했던 온갖 범죄 행각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제가 죽으면 없던 일이 됩니까? 검찰의 살인죄 하나가 더해지는 겁니까? 그거 결정할 사람 검찰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고 언론인 여러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입니다. 9. 저희 가족을 몰살하기 위한 살인 및 범죄 행각을 진두지휘했을 것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검찰의 파렴치한 의지는 모두 검찰 왕국 사수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범죄 의지가 검찰 왕국 사수입니다. 유지. 만약 임은정 검사에게 서대원 사건이 배당됐다면 그녀는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녀입니까? 임은정 검사입니까? 검찰 수뇌부는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를 흔쾌히 용납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검사다운 검사와 만날 수 있었다면, 만약 검찰총장다운 총장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서대원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거죠. 역대 검찰총장이 모두 한결같이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졸렬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서대원 사건이 증명하는 건 그겁니다. 분명히 저질러진 범죄 행각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 범죄를 줄기차게 더하면서 저에게 정신병자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야 했던 것인데 그처럼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장장 29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을 몰살하기 위한 범죄 행각을 진두지휘했을 것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교수를 탈탈 털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진심으로 검찰다운 검찰로 거듭나고 싶다면 자체 비리부터 확실히 척결 정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체 비리는 철저히 은폐하면서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을 철저히 악랄하게 탈탈 터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등등 참으로 야비한 범죄 행각을 끈질기게 저질러대야 합니까? 원리 원칙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왕국이라는 거를 인정 못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저기를 적당히 그냥 회피하면서는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10일 검찰이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기소하면 피고인의 입증 책임이 있는데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이 과연 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정경심, 최강욱 세 분의 기소를 통해 개혁 의지가 투철할 수 없는 분들은 무엇을 느낄 것 같습니까? 이 같은 와중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 및 검찰총장이 지휘했을 것 같은 저희 가족 몰살 사건이 들통이 날 경우 저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염원하는 분들은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들통이 나야 효과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들통이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고작이죠. 검찰에서는 악착같이 숨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보면서 남편과 딸과 오빠와 조카를 다 바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을 때 과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런 사람이면 과연 저 사람이 범인일까? 저 사람이 지시했을까? 그런 의문을 저는 네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가족을 몰살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저 혼자 한탄해야만 했던 것인데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못한 검찰 권력이 확실히 예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에 실패할 경우 검찰과 대한민국은 똑바로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늙은이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대단히 엄청난 역할을 하고도 남을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글부터 확실히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것인데 이 글에 대한 반응 역시 몰라 꺼져가 될 경우 저는 어떤 글을 작성해서 공개해야만 합니까? 높아심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몰라 꺼져가 말하시기 전에 이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떤 글을 쓰게 될까, 어떤 글을 써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감히 몰라 꺼져라고 못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못을 한번 박았습니다. 12. 자승자박과 자업자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모두 당당하게 임했기 때문에 무심하기만 하던 국민이 검찰개혁 및 무리한 수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 대단한 미천입니다. 대단한 자산입니다. 검찰 왕국 타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히 엄청난 변화,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이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게다가 총선 전국이 시작된 마당에서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일가족 몰살 사건이 마각을 드러낼 경우 70년 전부터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된 우리들은 어떤 의지를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대단히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로 확실히 바꿔버리는 비법을 자동적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해보면 비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100건이 넘는다는 압수수색 영장과 4개월 이상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서 조국 가족을 탈탈 털기 위한 별건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거기에 더해진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갖게 된 검찰개혁 의지와 조국 민정수석 및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얼마나 투철한 것인지를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 능력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게 된 마당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너무나도 투철한 데다가 조국 민정수석의 개혁 의지 역시 투철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탈탈 털리는 봉변을 당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개혁 의지는 희미합니까? 희미하지 않죠. 계속해서 투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법무장관, 공직기관 비서관의 개혁 의지가 모두 투철하다는 점이 확실히 예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에게 지은 죄가 수두룩하건만 120일 동안 별건 수사를 감행했던 검찰이 무리하기 짝이 없는 기소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됐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형편없이 살았다는 뜻입니까? 그의 삶이 형편없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삶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며 윤석열 사단의 의지 및 기강이 확실히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수사하는 참으로 황당한 수사 관행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까? 제가 김경란 검찰개혁 TV를 통해 확실히 자랑해야 할 것은, 저는 검찰에 졌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반칙과 불법을 철저히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장장 29년이나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는 한편 제 가족을 모두 검찰에 바쳐야만 했던 것인데,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제 입장만 생각하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정리된 글이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국민의 각성과 분발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불감청 고소원인데 검찰이 흉계 및 꼼수가 성공해서 검찰의 흉계 및 꼼수가 성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경우 검찰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빨리 시작해야 돼. 제가 그렇게 저를 다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3. 참으로 파렴치한 검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제가 지극정성으로 실천해야만 했던 것이 원수를 사랑하자입니다. 불평불만, 미움, 분노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문화적인 자산으로 저 자신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생각했던 것인데 노력하다가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구나 이게 그렇게 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다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을 확실히 뒤집어 엎기 위해 우리 국민이 확실히 실천해야 할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전략과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제각각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성공한 그 경험이 우리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을 달았는데 일단 이렇게 달아놓고 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되는데 얼마나 진짜 저를 괴롭게 하는지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저 봉을 여기다 놓고 자면은 오늘 밤은 저거 훔쳐갈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훔쳐가기 좋은 데다 놓고 잤어요. 그렇지만 제 가방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화면이 엉망입니다. 그것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춥고 배고프고 발 시렵고 목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그렇습니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 억울할 때 분노하고 화낼 때 화내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수스러운 검찰과 싸워서 이기는 길을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색해야만 했던 것인데 바로 그 순간 저에게 다가섰던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이기고 싶다면 확실히 실천해봐 라는 저 자신의 호령이 참으로 준엄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략은 없을 것 같다라고 찬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의 가르침이 확실하건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속 깊은 진리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깨우쳐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확실히 터득할 경우 오병이의 기적을 충분히 만들어내고도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인데 그러자 미움과 분노가 북받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토록 못된 짓거리를 고맙게 받아 안을 경우를 세심하게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참으로 엄청난 수확을 스스로 추수하게 된다는 점이 고맙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봐. 예, 그게 제 주문이었습니다. 또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 그게 또 제 주문이 되고, 그때 따라서 제 주문이 바뀌더라고요. 그렇다면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이 원수를 사랑해야만 이유를 확실히 분석해서 실천하는 습성 및 습관을 확실히 갖게 됐건만, 이 세상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오만방자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사건을 제각각 알아서 외면하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탈피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1인 방송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동영상을 찍어서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내 처지와 체험과 경험과 깨우침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로 대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할 때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들은 정말로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김경란 검찰개혁 TV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2020년 1월 30일 1월 31일이네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적을 확실히 확신하는 검찰비리 피해자 김경란 올림. 저는 검찰개혁 TV를 통해 가장 멋진 기적을 만들고 창출하고 싶습니다. 모든 여건 및 조건이 물이 익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라도 공개를 해놔야 저 사람들의 그 아주 극성스러운 발악이 좀 수그러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지금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발 시렸고 손 시렸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화면으로 다시 찍어서 올릴 겁니다. 등록할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엉터리 화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누군가가 봉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까지 5,000원짜리 봉 일부러 제 가방 뒤져가지고 훔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벌어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번번이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용감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외롭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 지킬 수 있고,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믿으면서도 또 저는 저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이것이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